너무 소중했던 당신에는 두 개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잊혀진 물건들이 모여있는 지하 세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두 세계가 교차하면서 등장하지만 제작 순서 역시 그와 같이 하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의 배경과 캐릭터 원동화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사람들에게 잊혀진 물건들은 각각 자신의 사연을 동자와 토끼에게 이야기한 후 그들과 같은 무리가 섞인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자의 세계에는 여러 물건들의 무덤이 등장하는데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침 시계들의 무덤, 우산들의 무덤, 인형의 무덤, 헤어진 연인들이 내다버린 반지들의 무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의 무덤 등 나름 각각의 사연을 가진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무덤의 이미지는 그 모티브는 경주에 있는 여러 능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경주에 여행 가는 것을 무척 즐기는 젊은이였습니다. 황리단길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친구와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곤 했어요. 근래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거의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찾을 당시 경주는 마치 제 애니메이션 속 잊혀진 물건들의 세계처럼 옛날에는 수학여행과 각종 소풍 등 관광의 성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색이 바랜 여행지가 되어서 조금은 쓸쓸하고 그래도 천년고장답게 특유의 고즈넉함과 기품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특히 여러 고분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높지도 사납지도 않은 둥근 형태의 잘 관리된 푸른 잔디를 뒤덮인 도시 곳곳을 아우르는 작은 동산 같은 능들을 보면 오랜 옛날과 현재의 시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능에 오래된 고목들이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주 능에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 물건들의 무덤을 그려 넣었어요. 엇비슷한 높이를 가진 물건들의 무덤들이 넓은 공간에 곳곳에 퍼져 있는 거죠. 새로운 물건이 무덤에 당도하면 마른 나뭇가지가 그들의 몸을 감싸서 무덤이 물건을 품게끔,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는 잊혀졌지만 이 세계에 오는 모든 물건들은 마치 제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질감, 공간, 스케일. 배경을 만들 때 염두에 두었던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연필의 질감이 보여야 했고, 광활한 공간이 보여야 했고, 캐릭터와 나란히 화면에 잡혔을 때 그 무덤의 거대한 스케일이 보여야 했습니다. 질감 표현에 있어서는 역시나 오늘도 등장하는 연필이죠. 특히나 물건들을 감싸는 마른 나뭇가지들의 볼륨감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현실 세계에 비해서 동자가 사는 이 지하 세계는 컬러가 없는 무미건조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소재도 마른 나뭇가지와 색이 바랜 물건들이 전부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보자면 현실 세계보다 여기가 훨씬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생동감을 위해서 연필선을 응용해서 화면을 좀 다채롭게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냅다 연필로 파고 또 팠죠. 지금 보면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제 눈에 최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또한 무덤들이 지하 세계를 채우는 대부분의 요소인 만큼 이 광활한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각각의 무덤들 역시 거대한 느낌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화면에 비춰질 경우 화면과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면 뒤편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 그 거리감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서 편집 과정에서 명암이나 선명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개의 무덤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화면과의 거리에 맞춰서 몇 단계의 레이어로 분리해서 배경 작업을 그렸습니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레이어화해서 작업을 한 덕분에 이후에 편집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제가 원하는 깊이감, 거리감,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캐릭터들과 대비되는 거대한 스케일의 무덤이 화면에 잘 드러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동자와 토끼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크기이고 그에 반해서 각각의 무덤은 거대한 산처럼 보여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출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면의 경우 화면의 레이아웃이나 카메라 연출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무덤과 캐릭터들을 나란히 배치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캐릭터를 포커스해서 보여주다가 카메라를 밖으로 당겨내어서 거대한 느낌의 배경으로 시선을 옮겨주는 식으로 말이죠. 현실 세계를 그려내는 것에 비해서 저는 이런 상상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려내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덕분에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최종 화면으로 옮겨지면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선사가 될까 무척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이 물건들의 무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해야 될 때 영어나 프랑스어로는 제가 원하는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덤이라는 단어는 볼록하게 솟은 공간이 아니라 평평한 공간을 뜻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무덤은 외국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프랑스어로 표현을 할 때 물건들의 무덤이 아니라 물건들의 동산 혹은 물건들의 산 정도로 표현을 해야만 했는데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존재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뉘앙스를 부각시킬 수 없어서 아쉬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너무 소중했던 당신 작업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